자,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가 왜 은행보다 돈이 많을까? 아시나요? 군침이 싹 도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971년 시애틀 웨스턴 애비뉴 2000번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회색 하늘 아래 젊은 대학생 3명이 모였던 거죠. 고든 보커, 제리 볼드윈, 제브 시글은 캘리포니아 대학 시절 커피 사랑으로 친해진 친구들이었어요. 당시 미국 커피 시장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랑 대중적인 맛없는 블랙 커피로 도배되어 있었죠. 보커가 식탁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한숨 쉬던 그 순간, 왜 우리에겐 제대로 된 고급 커피가 없을까? 유럽처럼 향기로운 원두 즐길 곳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에 스며든 디테일, 보커 책상 위 헤르만 멜빌 소설 모비딕. 그 속 항해사 스타벅에서 이름 따오니 모험의 기운이 폼비쳤던 거죠. 처음엔 피쿼드라는 이름도 검토했지만 스타보에서 영감받아 최종 결정됐어요. 하지만 갈등이 그들을 옥죄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 값싼 커피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내부적으로 자금도 투자자도 없어 망설임이 컸죠. 원두 팔기만 해도 되나? 실패하면 끝장이다라며 몇 달간 토론을 거듭했어요. 대학 친구들 도움으로 소액 투자를 모으고 작은 창고를 임대해 원두 로스팅을 실험까지 했던 거죠. 결정의 순간 1971년 3월 30일 웨스턴 애비뉴의 1000제곱피트 크기의 작은 매장을 열기로 결심한 거예요. 운명을 바꾼 선택, 고품질 원두 판매에 모든 걸 걸었죠. 첫날 손님은 가족과 지인뿐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시애틀 커피 애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1977년에야 피크플레이스 마켓으로 옮겼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어요. 작은 열정 하나가 거대한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벅스의 첫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초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영업 담당으로 들어온 거죠. 브루클린 빈곤 가정 출신 슐츠는 커피 한 잔이 가족의 사치를 상징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953년생인 그가 1982년 29세에 스타벅스 면접에서 커피가 제 인생입니다라고 외치며 합류한 순간이에요. 곧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 갔죠. 거리마다 에스프레소 바가 즐비하고 사람들이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 나누는 모습. 슐츠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향기로운 라떼를 마시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이게 진짜 커피 문화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해라는 거죠. 그날 20곳 넘는 바를 돌며 메모를 가득 채웠어요. 노트북에 스케치한 바 카운터 디자인, 고객이 앉아 신문을 읽는 장면까지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돌아와 사장들에게 이탈리아식 커피하우스를 만들자. 음료를 팔아 체험을 주자고 제안하지만 단호히 거절당하죠. 우린 원두 판매원일 뿐이야. 그런 건 안 맞아라는 말이에요. 갈등은 심화됐어요. 외부 시장은 여전히 대중커피에 무관심했고 내부에서는 기존 모델을 고수하려는 압력이 컸죠. 슐츠 마음속 망설임도 깊었어요. 포기할까 하며 울분을 삼키고 1986년 독립해 일 조르날레 매장을 연 거예요. 시애틀에서 에스프레소 음료를 처음 판매한 이곳은 매일 1000명 이상 손님으로 북적였고 연 매출 150만 달러를 올렸죠. 성공의 불씨가 타오르자 투자자들을 설득해 380만 달러를 모았어요. 1987년 8월 스타벅스를 인수한 거죠. 로스팅 공장을 짓고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집과 직장 사이 제3의 장소 비전을 현실화했어요. 첫 에스프레소 음료 판매 후 매출이 10배 폭증했죠. 끈질긴 비전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조적 결과였던 거였죠. 스타벅스는 원두 가게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승승장구하던 2000년대 후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어요. 매장 1만 6천 개로 폭발적 증가, 과포화와 품질 저하로 손님 발길이 멀어졌죠. 주가 70% 하락, 분기 매출 감소. 슐츠는 이미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2008년 뉴욕 한 매장을 방문한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긴 줄 대신 텅 빈 공간, 커피 머신 소음만 울려 퍼지죠. 로스팅 원두 향이 희미해진 걸 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린 분위기를 잃었어. 커피가 아닌 체험을 팔아야 했었는데. 전국 매장을 돌며 바리스타들의 피로한 얼굴과 먼지 쌓인 원두 봉지를 확인했죠. 위기의 실상을 직시한 거예요. 외부 압박은 경기 침체와 던킨, 맥도날드 같은 경쟁자였고 내부 갈등은 비용 절감 대 품질 투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임원 회의에서 계속 성장만 외치다 망할 거야 라고 외친 거죠.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2008년 9월 미국 내 600개 매장 즉시 폐쇄, 전체 12,000명 직원 감원, 생존 매장 전 직원 재교육. 2008년 2월 26일 미국 내 7,100개 매장 문 닫고 13만 5천 명 바리스타 대상 에스프레소 추출 교육 실시했죠. 슐츠는 직접 커피 열정 워크숍을 열었고 질 좋은 원두 사들이기 재개와 바리스타 훈련에 올인했어요. 자동 머신 대신 수작업 에스프레소를 되돌리고 매장 음악과 인테리어를 재설계했죠. 이 선택 덕에 2010년 영업이익 150% 증가, 주당 순이익 138% 상승, 매장당 매출 20% 증가, 고객 만족도 최고치. 위기 속 과감한 희생이 제국을 재건하는 구조적 필연이었던 거예요. 스타벅스는 불사조처럼 부활한 거죠. 여기서 잠깐 제3의 장소란 말이에요.
기존 방식은 커피를 그냥 사가는 드라이브 스루 스타일이었는데 신규 방식은 집과 직장 사이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 거죠. 일상 소재로 치면 동네 편의점에서 카페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비교해보면 기존은 5분 컵라면 신속 소비, 신규는 30분 느긋한 대화 공간 제공. 차별점은 매출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 떡상시킨 갓생 선택이었어요. 2008년 이후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탔어요. 2011년 모바일 앱 런칭으로 모바일 페이먼트가 시작됐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매장을 강타해 매출 30% 추락, 매장 문을 닫고 드라이브 스루만 운영하던 때 CEO 케빈 존스는 화상 미팅 중 앱 데이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갇힌 고객들의 주문 패턴, 아침 라떼 40% 증가, 저녁 디저트 주문 급증. 그들은 스타벅스를 그리워해라는 거죠. 밤새 데이터 분석하며 집에서도 스타벅스 체험을 주자고 적었어요. 앱 리워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했죠. 갈등은 컸어요. 오프라인 매장 중심 문화 대 디지털 전환 압박, 팬데믹 불확실성 속 망설임. 임원들은 10억 달러 투자, 바리스타 임금 인상, 교육 현대화, 매장 개선부터 하자라고 반대했어요. 여기서 잠깐 모바일 오더 비중 30% 확대란 말이에요. 기존 방식은 매장 가서 줄 서서 주문, 신규 방식은 앱으로 미리 주문해 픽업하는 구조. 일상 비유로 치면 택배 앱으로 집 앞 배달 받는 거랑 똑같아요. 비교해보면 기존은 10분 대기 시간, 신규는 2분 픽업. 차별점은 팬데믹 때 매출을 뒷받침한 사기 특성 풀매 수급이었죠. 결정은 과감했어요. 2019년 딥브루 AI 기반 맞춤 메뉴 추천, 주문 이력 시간대 날씨 분석 기능, 2022년 스타벅스 오디세이 NFT 수집 카드로 젊은 층 유입, 로블록스 메타버스급 파트너십으로 가상 매장에서 아바타가 커피 주문하는 이벤트까지. 오디세이는 2024년 3월 베타 종료됐지만 기반은 남았죠. 결과는 2026년 글로벌 앱 회원 7,500만 명 이상, 모바일 매출 비중 31% 돌파, 팬데믹 후 매출 25% 성장. 기술 적응 선택이 위기를 영원한 기회로 바꾼 구조적 결과였어요. 이 모든 여정이 쌓여 스타벅스가 은행보다 돈이 많은 비밀이 드러나요. 2026년 시가총액 1,100억 달러, 현금 보유고 67억 달러, 미사용 선불 충전 잔액만 17.8억 달러예요. 왜 그럴까요? 반복 고객이 주 18회 방문하며 음료 매출 80%를 책임지고 앱으로 충성도를 높였죠. 프라푸치노 같은 다각화와 CAFE (Practices), 윤리적 수급 99%로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어요. 부동산 자산, 자체 매장 40%와 효율적 공급망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죠. 이 선불금이 미국 3,500개 중소은행 개별 총자산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CAFE (Practices란 말이에요. 기존 방식은 저가 원두 대량 구매, 신규 방식은 스타벅스 자체 윤리 기준으로 농가 공정 가격 보장 지속 가능 공급망. 일상 비유로 치면 로컬 마트에서 수입 대형마트 가성비예요. 비교해보면 기존은 단기 비용 절감, 신규는 장기 브랜드 프리미엄. 차별점은 억가피한 근본 있는 선택이었죠. 스타벅스는 단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제국이 됐어요. 자, 여러분, 스타벅스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택 하나로 운명을 바꿔볼까요? 이 여정에서 영감을 얻으시길 바래요. 폼 생폼사 해보는 거죠.